요즘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끝나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요,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대응 방법도 다 다릅니다. 팬데믹, 과연 고난만일까요? 새로운 시작은 될 수 없을까요? 요즘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 사소한 일상들이 너무 그리워지는데요. 이런 인생의 재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패스트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입니다. 글로벌 북클럽 오선미 씨, 개민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길어지니까 좀 어떠세요? 저희는 집에 아이들 밥 해주느라고 거의 부엌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네, 맨날 어떡해요. 삼시세때 걱정하느라고. 네네. 이제는 뭐 잘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 길어지면서요, 가장 많이 읽은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읽고 오셨어요. 네. 바로 이 패스트인데요. 네. 코로나 길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과연 팬데믹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이 책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도 참 많죠. 네. 네, 근데 먼저 작가 소개하고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이 작가는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시고 엄마는 스페인 사람이고 태어나기는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1살 때 전쟁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네네. 돌아가셔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고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삼촌, 뭐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살는데 개 가난하게 살아요. 네. 게다가 어머니는 문맹이시고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은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는데 네.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대학교를 중퇴하게 돼요. 네, 결핵도 전염이죠. 네. 그럼요. 네. 그게 그런- 폐결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그걸 이제 요양도 다니고 이렇게 치료법이 그때는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요양하고 이제 그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양을 되게 많이 가요. 이 책도 패스트도 요양 갔을 때 썼던 책이군요. 예, 그때 썼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이방인 이 책도 쓰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해요. 1957년에. 네.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젊은 나이로 받은 사람 작가래요. 정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받았어요. 네네네. 네. 근데 정말 운명도 참 그런 게 이 사람이 차 사고로 사망을 해요. 60년에, 정말 1960년에, 안타깝죠. 13년에 생이거든요. 1913년생. 근데 네. 60년에 차 사고로 사망을 해요. 네네. 근데 이 차 사고도 약간 말이 좀 많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네네. 왜냐면 뭐 출판사 뭐 이런 관계자들이랑 네네. 같이 이렇게 여행 가면서 이렇게 갔나? 하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코트 주머니에서는 기차표가 나왔다고 그런 하는 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않고 그렇죠. 네. 가로수에 부딪혀서 네. 안타까운 사망을 했네요. 되게 소설같이 떠났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패스트를 쓰게 된 것도 이 결핵이라는 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쓰지 그랬겠네요. 않았나. 네, 많이 그렇게 비슷한 점이 생각됩니다. 있네요. 그런 바탕이 있었으니까. 네네. 줄거리도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이고요. 네네.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역에 있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오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뭐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참 처음에 이렇게 쥐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죠. 예, 처음에. 예. 그리고 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도시 전체 이 패스트가 위험하다 하고 경고했지만 네네. 이제 당국에서 경시하고 또 여러 이제 인물들이 또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병이 깊어가기 때문에 막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야위어져 가고 또 많은 민간요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도 안 그런가요? 비슷하네요. 네, 참 네네. 너무 이 지금 코로나랑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 그런 마음들이 기름칠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참 그러다 화재 사건 나고. 네. 그래서 그죠? 이제 뭐 균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집을 다 태우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지금하고 너무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패스트 작가가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패스트균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항상 어디인가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데 참 책을 읽고 난 이후에도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 네, 감정도 좀 많이 별로 달라졌죠, 요즘. 사람이 죽어도 별로 감정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네.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게 될 텐데 우리한테는 수치밖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1,000명, 맞아요. 네. 600명 이렇게 감염됐다 그러고 사망자 뭐 미국에 100만 명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수치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보는 죽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 가까이에서 뭘 보질 일어나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패스트는 사실 그 쥐가 피를 토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균하고 네, 싸우는데 맞아요. 우리는 지금 형체가 안 보이니까. 심지어 무증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부분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 뭐 비슷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처음에는 무슨 보이스카우트 소설 같다. 이렇게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두 다 마음 앞에서 봉사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전쟁, 이런 팬데믹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네. 아, 저도 이거 보면서 무슨 보이스카우트 같은 소설이라는 평을 했을까. 아, 그 병에 대해서 좀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무지하고 실제로 가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희생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인생도 어떤 뜻도 방향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대했다. 그 어려움을 함께 넘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근데 봉사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100% 완전히 오선미 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네네. 보이스카웃이라 말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았고 이분들은 목숨 걸고 진짜 이거를 패스트를 위해서 싸우고 네네. 연대하고 했는데 필요하죠.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좀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모여 있는 것만 봐도 무섭고 그렇죠.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네네. 맞아요. 네, 이런 현실감이 없이 이 책을 본다면 이렇게 비하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되게 무거웠고요. 네네. 그리고 보는 내내 우리도 이런 거를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되게 무서운 것도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미래를 앞으로 마주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 팬데믹 이후에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패스트 경우에는 인구 손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이렇게 손실로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많았고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중심에서 뉴욕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운명도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도 달라지고 엄청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경제 때문에 어렵고 명동이 한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완전히 발 디딜 틈도 없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 네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이 참 좋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타면 나를 위해서도 마스크 써야 되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우리가 서로 쳐다보지 네. 않으면서 많이 배려하는 편이죠. 너무 배려하고 네네. 좋은 것 저는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딱 좀 마음에 남았던 그게 네. 끝없는 패배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줘요. 네네. 이것은 끝없는 패배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패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코로나에게. 그 균 때문에.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없는 패배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기를 함께 하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패배를 그렇죠. 그래도 견뎌내기 위해서. 네. 함께 맞아요. 지금 막 다 마음을 네. 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마음에 남는 인물 참 많았어요. 근데 그냥 저는 여기 나오는 그랑, 공무원 그랑 있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네.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좀 약간 슬퍼 보였어요. 그런 그죠? 사람도 있어야 되죠. 네, 어떤 인물이 남으셨나요, 선미 씨는? 아, 저는 이제 랑베르가 처음에 보자마자 아유 나랑 좀 닮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랑베르가 내가 여기 때마침 여기 왜 들어왔지? 나 사랑하는 사람 그 파리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야 탈출하려고 되는데 엄청 애를 쓰죠. 막 어떻게 해서든 나갈 거야 하고 오만 방법 쓰잖아요. 네네. 제발 빨리 나갔으면 했었어요. 저도 마음에서. 이제 저도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딱 닥쳐오면
받아들이기보다는 막 밀쳐내는 힘이 좀 크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선미 씨처럼 굉장히 이모셔널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되게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미 랑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 세컨 찬스로 이제 하면은 리웨가 저하고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이에요. 네. 그 사람은 매뉴얼을 되게 잘 지키고 어떤 영웅심 이런 거보다도 네네. 자기가 의사로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따박따박 원리 원칙대로 해가는 사람이에요. 되게 감정도 있고 이제 그런 네. 것도 있지만 좀 마음에서 그런 거는 좀 내려놓고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소심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묵묵히 조금. 네. 근데 그게 아주 컨트롤된 것 같지도 않아요. 좀 네네. 그러면서 저랑 되게 좀 비슷한 면이 보였어요. 네네. 예, 자기 일에 충실이라면서도 예, 그렇게 자기 좀 모범적이죠, 감정도 그래도. 네. 네,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그렇지만 좋겠다.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네. 또 마음에서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네. 네. 네, 소설 속에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요. 리웨 같은 사람이 네. 좀 많겠죠. 사실 우리가 안 봐서 네, 그렇지. 실제로는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사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저는 제 주변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는 공포가 없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책을 제가 보면서 어떤 글이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습관대로 해오던 것에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딱 쓰면서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앞에 어렵다고 말하는 거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습관대로 해오던 거 못하는 정도. 아프진 않은데. 네, 내가 진짜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네.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실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미국에 제가 친구가 있는데 간호사예요. 미국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네. 지금 아프죠. 근데 또 지금 일하는 데가 되게 이제 코로나 지정병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저런. 현대 시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걸 좀 처음 봤잖아요. 전쟁도 아닌데. 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이렇게 좀 마음에서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두렵고 힘도 빠지고 이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 의료진들도 진짜 네네. 몇 달 동안 집도 못 가고 진짜 사람들 계속 검사하고 그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네네.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최전선이죠. 최전선에 네. 있으면은 정말 사람들 모이는 있는 것만 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소름 끼치고 걱정되고. 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끝없는 패배라고 했잖아요. 이미 네네. 우리는 더 이상 마스크 없는 삶을 언제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다시 그런 되돌아갈 생각 수 들어요. 있을까? 네. 이미 그 패배한 거 안에서 우리는 지금 갇혀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더 네. 이상의 어떤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일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이제 더 이상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예술의 전당을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일 수 이제 있는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고 모든 네네. 문화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참 맞아요. 네, 저한테는 되게 맞아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전선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네. 비대면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사실은 뭐 줌 요즘 줌 중세대예요, 모임하면서 완전. 네, 좀 소극적으로 지내는데 또 네. 최전선인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만큼 심각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패스트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좀 사실 약간 예감도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예. 왜 작가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듯이 네네. 이제 우리의 행복 주변에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내재적으로 네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이걸 이겨내려면 네. 지금 저 코로나 블루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아요. 생겼잖아요. 신생아가 네. 생길 정도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네. 굉장히 우울하고 또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유 없이 되게 마음이 우울하고 우울하다. 울적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네. 소심해지고 말하는 법도 까먹을 정도라고 대화하는 것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요. 네,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마음이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야 될 어떤 준비성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이런 마음에. 어려움, 네. 이런 어려움 통해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북클럽 오선미 씨, 개민영 씨 함께 알베리 까미의
패스트 10분 프리뷰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 사실 작은 균에 정말 우리 인간이 무너져 내리네요. 네. 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책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패스트.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책을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지금 오랑시가 폐쇄됩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폐쇄된 도시 있었는데 똑같죠? 네. 코로나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초기 대응에 실패하죠. 네. 그죠? 그리고 이미 다 퍼졌을 때,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알베르 까미가 돌아가시고 지금 얼마나 흐른 네. 후의 이야기인데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등장인물도요. 여기 의사, 기자, 신부, 여행객, 뭐 판사 나오는데 지금 저는 현재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같아서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리우의 손을 잡으며 랑베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선생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시나요? 말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랑베르의 문제이고 랑베르는 행복을 택한 것이며 리우 자신은 그에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자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느낌이라 했다. 그러면서 왜 저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하시나요? 아마 나 역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고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랑베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가 이곳을 떠난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남겨두고 온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거북해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우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부끄러울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 혼자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네, 감동적인 말입니다. 네. 혼자만 행복한 건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 랑베르가 마음 변화하는 과정을 까미가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죠? 민영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랑베르도 그렇지만 리에도 네네. 그래요. 네. 리에도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나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들한테 선고를 내리고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거밖에는 못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지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 랑베르를 대할 때 요 장면에서 네. 딱 리에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한 번쯤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 한 번이라도.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어서 네. 서둘러서 가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남지 않고 왜 다시 여기 와 있냐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가진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서 되게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사실 본인도 지금 아내하고 헤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과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거든요. 랑베르가 이런 마음을 막 스스로 가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책을 보면서 어떤 타로의 영향도 좀 있었고 또 그렇구나. 주변 사람들 영향이 왜냐면은 많았다. 리우 이 분이 뭐 내가 나도 내 아내랑 떨어져 있느니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런 네. 얘기 전혀 없거든요. 네. 전혀 안 해요. 네, 근데 다른 이제 사람이 해줬죠. 타로가 해줬죠. 네. 타로가.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랑베르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멋있었어요. 사실 의사의 직분을 이렇게 다 네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뿅뿅뿅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저희도 랑베르처럼 마음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로 연관돼 있다. 나만 행복한 게 부끄러운 일이야.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래요. 네. 여기 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타로도 타로. 있고. 근데 이제 타로는 제가 보니까 이제 검사이신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인생을 좀 바꿔놓으신 분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신도 아니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걸 보면서 저는 좀 타로가 약간 편중된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그 생각도 사용제도를 예. 반대했던 것 같아요. 까미가 예. 여기 이렇게 민감하게 쓴 거 보니까. 아버지 잘못은 네. 사실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예. 그러나 또 그렇게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고 음. 또 까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타로를 서술할 때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사행 집행을 끝까지 내리지 않지만 나는 그걸 피했는데 결국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그렇죠. 결국에는 네, 맞아요. 사형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알베르 까미도 자기 마음에 그런 거를 깨달은 지경에 왔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피했지만 그거를 고백했다는 거를 네. 저는 좀 느낄 그러니까 수가 패스트 있었어요. 균도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죽일 수도 것도 이렇게 네, 나와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판단력이 없는 우리 인간이 또 인간을 죽이고 있는 네네. 부분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연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를 나타내주고 네. 있죠. 어떤 네네.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맞아요. 함께 이분이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 봉사단을.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면 코타로 나오죠, 여러분. 코타로. 아유. 이 마스크로 돈 버는 사람인데요. 네, 네, 네. 이런 틈을 타서 또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또 표를 얻는 정치인도 있고. 그럼요. 그죠? 저는 지금 이 여러분 보고 있죠. 코타르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전 되게 이 사람의 무슨 생각을 이 사람을 네. 넣었을까. 네네. 다른 좋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넣었지만 굳이 네네. 코타르를 하나 딱 넣어서 왜 넣었을까? 네,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섞이게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총 쏘고 막 그죠? 맨 이러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굳이 왜 넣었을까? 이 사람 마음에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저는 부분이. 이게 저희 시대에 코타르 없나요? 많은데요. 저희 시대에 지금? 코타르 있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현 시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 사실 그 60매 마스크요. 네네, 맞아요. 그거 20만 원이 넘었을 때 있었어요. 맞아. 그거 네. 얼마 전만 해도 네. 3만 원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코로나로 인해서 가짜 뉴스 막 클릭하면은 막 그걸로 이익 챙기시는 사람도 있고 뭐 각종 그렇죠. 보험 사기단에 이런 거를 비추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혼자만 행복한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네. 가지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자기 유익을 따지는 네. 사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 정치적 유익을 원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여기 손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정치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베르 까미도 정치에 되게 많이 싫어했던 손을 것 좀 같아. 뻗고 또 네. 개입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아. 되게 이런 거에 대한 깊이가 또 있었던 네.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소설을 읽을 때 깊이가 깊어요. 구체적이야. 제가 거기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네네. 뭔가 그런 깊이가 살짝 느껴졌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민간요법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리유처럼 다른 사람 행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네. 스스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네요. 이게 오통 판사도 나와요. 여기 판사도 나오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은 아이가 죽어서 변하는 네네. 케이스죠. 사실 이제 이 오통 판사 아들이 죽었을 때 네네.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고 맞아요. 사람들 입을 딱 다물게 했잖아요. 이슈가 돼버리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오통 판사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처음엔 잘 읽으면서 잘 몰랐는데 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극한 어려움을 만나면 막 그 어려움에 취하기도 하고 내 가장 막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예 몰라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오히려 있잖아요. 나빠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이 공동체적인 이 고통을 딱 자기 마음으로 이걸 탁 떠안더라고요. 아. 이거는 우리의 일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좀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소설이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많이 네. 보나요?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 패스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많이 막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 네, 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좀 리얼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 왜 책 속에만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을 새롭게 네, 살게 되죠. 맞아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네. 패스트가 오히려. 근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 중에서 진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코타르 빼고는 다 변한 다 것 변한 같아요. 걸로 나와요. 진짜 네. 여기 엑스트라들도 다 변하는 것 그쵸. 같아요. 나중에 쥐가 나타나는데 쥐가 나타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다시 네. 그들이 나타났다 하면서 강아지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러면서 옛날에는 쥐 보면은 우리 병원엔 절대 없어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쥐만 봐도 기쁘고 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바뀌었죠. 바뀌고 그 첫 기차가 왔을 때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아,
네, 맞아요. 축제 분위기였죠. 축제 분위기. 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뻐하고 눈물을 저는 그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걸 고립에서 느꼈어요. 벗어나서 네. 뭔가 열리는 순간. 근데 이제 네. 알베르 까미가 원했던 세상이겠죠, 그게. 네, 맞아요. 이 어려움 속에 전쟁 속에 또 맞아요.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재난을 단순하게 절망이냐, 그 저주냐 이렇게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차가 왔을 때 행복해하면서 진짜 이 사람을 가슴에 파묻고 같이 안으면서도 행복하고 그런 이거를 느낄 수 있었지. 이렇게 긴 시간을 헤어지고 이렇게 감금이 아니고 고립되어 있으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그냥 같이 매일 같이 살면서 싸우고 지겨워 감사한 줄을 이러고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네. 감사함이 없이 그렇게 네. 살았을 거죠. 그렇지만 네, 이 네. 사람들에게 쥐도 감사하고 강아지도 감사하고 함께 있는 일상에 감사한 거고 맞아요.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밥 먹고 그리고 저녁 거리를 골목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요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말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게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네.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네. 블루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함께하는 일상들을 감사해 할 수 있는 예, 그런 마음이 더 맞아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네. 통해서 우리는 하나구나. 네. 우리가 맞아요. 혼자 행복할 수 없구나. 이런 걸 만약에 네, 깨닫게 네. 된다면 네, 사실은 맞아요. 이 코로나가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사회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소망이 좀 네, 보이네요. 희망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인생의 이런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하고 얘기하니까 막 소망이 생기네요. 또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사실 여기 나오는 신부 파늘류 신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근데 사람. 많이 좀 기대가 됐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 맞아요.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러네요. 그래요. 그쵸. 저는 이 사람도 변했다고 예,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네. 보면 그렇긴 한데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지 못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죠. 죄악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감금 상태다. 너네는 저주를 받았어.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도요. 됐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려워서 지금 네네.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 네. 교회를 찾았잖아요. 책 안에서 그렇죠. 교회를 찾아서 그러니까 두렵고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다가 막 갖다 저주를 퍼부어 대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어떤 종교인이신데 자기 마음을 계속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요.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파눌루의 얼굴에는 당황한 그림자가 스쳤다. 이제 방금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나는 그런 건 못 가졌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 당신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신성 모독이나 기도를 초월해서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당신도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나 거창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원대한 포부는 없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지요. 나는 당신을 납득시키지 못했지요. 네, 의사는 의사다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의 건강이 가장 관심 있다. 네. 그렇죠. 네. 의사는 뭐 직분을 지금 지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파눌루 신부님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네. 그리고 결국 본인도 나도 당신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사실 각 부처, 정부, 국민들 모두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늑장을 부리면 국민들이 또 이제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실 신부님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위기에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는 것도 되는데 좀 안타까웠죠. 네. 네.
이 의사 선생님도 어떤 건강을 위한다. 이것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부님도 보면 어떤 영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둘 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네네. 어떤 이 리웨는 어떤 이 육체적인 뭐 생명이겠지만 더 애착이 있고 더 그렇죠. 사랑이 있어요. 네네. 근데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근데 이 신부님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안 보이고 네네.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이 신부의 잘못맛도 아닌 것이 이 신부가 이렇게밖에 못 배우셨나. 아니 사실 종교 보면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행복한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네. 좀 약간 흥분하셨는데요.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자기 자리에서 다들 네.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네. 의사는 의사의 네네. 본분대로 그리고 신부님은 신부님의 본분대로 그 사람들이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초반에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하죠. 근데 정말로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무너질지 몰랐던 거,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신 거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고 하는 거는 너네들이 잘못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네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올마이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하나님한테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거나 자기의 병을 고쳐 달라거나 이제 그렇게 간구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나 그런 거에 더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에 그러네요. 사람들을 더 죄책감으로 밀어버리고 더 마음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안타깝기도 하고 네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꽉 차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네.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좀 자기도 보였어요.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군요. 네. 그 곁으로 보면은 사실 그걸 대변해 줄 만도 한데 또 본인의 그 한계만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르지 않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신부님이 말하는 여기서 보면 신부님은 어떤 이제 하나님 아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고. 네. 그렇죠. 맞아. 우리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네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사실 그런 선이 정말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네. 이 사람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아이가 죽는 거를 이제 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잖아요. 네네. 처음으로. 네.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완벽하게 딱 변하지는 않아요. 예, 끝까지 자기가 버릴 수 없는 끝까지 자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요. 그게 네. 저는 봤을 때 중간에 설교도 바뀌어요. 그 워드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로.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은 게 그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그 사람 나는 무증상이다. 막 되게 그걸 강조를 해요. 그쵸.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가 알베르 까미도 이 사람의 약간 그 손을 들어주기는 해요. 네. 이 사람은 뭐 증상이 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이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 자기도 죄인으로 죽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종교를 한 셈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기거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는 주지는 신부는 못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문스러웠던 게 그 하나님은 저주를 주는 하나님인가? 저는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무섭고 뭘 잘못하면 혼내주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패스트균을 막 줘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런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신부님 이야기가 대사가 나올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상황에서 꿈을 주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럼요. 이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실 소망 주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절망에 끌려가지 않고
요즘 많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저희가 그 네. 탄자니아랑 저희가 네네. 이렇게 탄자니아, 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어린이들과 저희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름에 네네. 캠프를 같이 했었어요. 아. 다 이제 뭐 그쪽은 영어로 번역을 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TV 세대를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오. 수업을 중단하고 네네. 그 TV로 저희가 캠프를 한국에서도 하고 온라인이니까 탄자니아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좋은 일이 있네요. 너무 그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사실 백신보다도 더 좋은 마음의 백신이겠어요. 그런 거. 맞아요. 네, 네. 마음의 백신 되게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이들도 네. 요즘에 학교도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에 있으면서 좀 아이들이 퇴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성도 네. 없어지는 게 아닌가 되게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김포에서는 그 인성 캠프도 이번에 준비를 하고 줌으로 방에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네. 대상으로 와 그렇기도 대단하네요. 하고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가정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익숙하지 못해서 힘들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아이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사회도 준비하고 저희 아들이 이번에 사회로 하거든요. 어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은근히 또 그래서- 자기 자랑 또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러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네. 같이 모여서 네. 같이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에 아. 저도 동영상으로 이제 막 메모리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또 다른 추억들이 또 생기는 걸 보면 네네. 아니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그러네요. 네, 저희들의 네. 마음을 채우는 다른 것들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네, 이런 행복한 자랑은 계속 듣고 싶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스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자 코타르 같은 경우에요. 그 코타르도 그렇고 타루도 그렇고 사실 이 사람들 다 잊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네.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리들의 행동. 그 노인의 말이 옳았다. 인간은 늘 똑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그 어떤 연약함,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이렇게 연합으로 묶어주는 게 아닐까. 마지막 장면 굉장히 좀 네. 사실 그때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3차 확산 막 된다. 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자영업자들 뭐 생계 어려운 사람 너무 맞아요. 많아요. 이거 네. 지금 어떻게 되면 아까 우울증도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는 사실 이제 현실감 있게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사실 또 한쪽에선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제가 백신에 대해서 뭐 의료 그쪽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좀 미래를 밝게 보고 싶어요. 네. 미래 아, 밝게 보고 맞아요. 싶고 그래서 이건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뭔가를 이제 대처해서 준비해야 되기보다는 네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너무나 행복하게 같이 만나서 했던 일들을 그런 걸 다시 꿈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백신을 맞으시려고 네. 지금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리유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 의사가 주인공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그 아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런 인물이 사실 현실에 많지 않기 때문에요. 좀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엔딩을 좀 다시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번 다시 써볼까요? 리우는 이제 이 리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 아픔을 이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른들 우리 한국 분들이 국민성은 좋지만 정말 좀 나 자신을 위하는데 되게 좀 빠르잖아요. 네. 남을 위하고 같이 행복한 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여기 우리 개민영 씨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인성 캠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협동하는 거, 함께하는 거 이런 건 좋은 그런 거야. 활동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교적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개민영 씨 아들이 유럽에서 오셔가지고 아, 그랬군요. 약간 유럽 마인드거든요. 네, 자기 네. 거 빨리 끝내고 옆에 있는 거 친구 도와주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많이 실현하고 배울 싶어요.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책에서 해피엔딩을 받은 사람은 기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리우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아내도 자기 옆에 죽었고. 아내도 네. 없었고 그리고 같이 함께 집에서 살았던 타루도 맞아. 죽고 없고요. 이 너무 사람한테는 안타까웠어. 혼자 남았고 네. 결국에 이 사람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 구석구석 어딘가 지하 속에서도 이 패스트는 숨어 있다가 아직도 그 균이 숨어 다시 있고. 네. 우리의 행복을 언젠간 다시 위협하려고. 오겠다 이 말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서
어떤 소망이라든지 되게 해피한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이렇게 오선미 씨가 말씀하신 이런 소망이 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아서 다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왔고 다시 나의 인생은 새로 이제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면, 어떤 희망이 있었다면 참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마음이 무겁게 끝났어요. 이 책을 덮었을 그랬군요. 때. 네.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좀 소망이 있네요. 다시 썼어. 어떻게 우리. 실제로 이 백신이 네네. 투별 그 결핵도 이제 백신이 나온 다음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대요. 네네. 근데 이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 네네. 백신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밝아졌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도 얼마든지 이겨낼 네.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요. 굉장히 소망스러운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워요. 소감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패스트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맞아요. 생각 많이 네. 했어요. 저도 좀 많이 느꼈고요. 정말 때로는 평범해 지루해 이랬던 반복되는 일상이 엄청 배부른 생각이었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네네. 작은 것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반성하게 되고 또 이 어떤 일들 속에 이거 누구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어떤 책임자 찾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함께하게 되고. 예. 소통하고 위로하고 좀 지지해주는 이런 희망적인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큰 재난이 오니까 서로 합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죠? 저는 미경 씨. 이 책을 혼자서 읽었을 네. 때는 네. 너무 읽기 싫었고 너무 저의 그 상황에 앞으로 바로 닥칠 미래 같아서 굉장히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네네. 되게 달갑진 않았어요. 그냥 덮어놓고 어디다 둬버리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또 이렇게 이거를 직시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고 네네. 희망을 찾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네네.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갔을 때 어떻게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서 네. 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 네,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독서 모임이 백신이네요. 마음의 백신. 그러네요. 지금 좋아지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패스트 다 이 재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슬기로운 생활 우리 오늘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홈캉스라는 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고 산업경제가 좀 파괴됐지만 얼마든지 마음을 합한다면 이기고 또 마지막 장면처럼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 네, 김포팀 다음에 또 한번 네. 예,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어떻게 지혜롭게 넘을 수 있을까요? 계속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인명손실, 질병, 고통,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포기하고 싶은 이 약한 마음 아닐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터닝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함께하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내년에는 더 좋은 마음의 백신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